여러분, 요즘 서울 집값 장난 아니죠? 최근엔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를 정도로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18년 동안 번 돈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끌어모아야 고작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라니,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비싼데도 우리는 어떻게든 서울에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렇듯 조선시대 사람들도 어떻게든 한양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 한양 집값은 요즘 서울 집값 못지않게 폭등했으며, 요즘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금수저는 어려서부터 서울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한양의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식들을 한양에서 살게 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조선인 중에는 다산 정약용이 있습니다. 아니, 항상 검소할 것을 강조했던 정약용이 어떻게든 자식을 한양으로 보내려고 했다니 믿지 못하시겠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죄인이 되어 아직은 너희를 시골에 숨어 살게 하고 있다만 앞으로의 계획인즉 한양에서 십리 안에 살게 하겠다. 자, 이제 믿으시겠죠? 그렇다면 정약용은 어째서 한양에서 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까요? 조선은 중국에 비해 문명이 뒤처져서 한양에서 몇십 리만 멀어져도 원시사회다. 일단 왕을 포함해 대부분의 관료들이 한양에 살기 때문에 조선의 인프라는 한양에 몰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전화가 없던 시절이니 지방에서 한양의 소식을 들으려면 짧아도 며칠, 길면 한 달 이상 걸려야 했는데요. 그것도 소식을 듣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 출세를 하기 위해선 한양 근처에 살면서 조정이 돌아가는 정보를 빠르게 입수해야 했으며, 한양에 사는 고위 관료들과 인맥도 형성해야 했죠. 이렇게 항상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던 정약용까지도 자식의 출세를 위해 한양에 살 것을 다짐할 정도였으니 수많은 조선인들이 한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양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한양의 집값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였을까요? 조선왕조실록 중종 28년 7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중종은 세자빈의 어머니가 가난해서 여기저기 이사 다니며 새들어 사는 게 너무 안타깝다면서 그녀에게 집을 사라며 면포 10동을 보내줍니다. 면포 10동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억 원 정도였는데요. 당시 평범한 백성 한 명의 1년치 생활비가 1,000만 원 정도였으니 100년치 생활비를 모아야 한양에 괜찮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거죠. 2019년에 통계청에서 측정한 4인 가구의 월 생활비가 약 380만 원 정도였으니 한 명당 월 생활비는 95만 원 정도이고, 지금 서울에서 괜찮은 집 한 채 사려면 10억 원 정도는 필요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서울 집값은 얼추 비슷했던 것 같죠? 자, 그런데 있는 놈이 더하다고 요즘에도 전세 사기나 이중계약, 기획부동산 등 온갖 방법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악독한 놈들이 있죠. 조선시대에도 똑같은 놈들이 있었는데요. 빼앗은 집으로 쪽방 비즈니스를 벌인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정조의 일기장인 일성록에 1781년 7월 28일 기록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방 10칸짜리 집을 빼앗아 각 칸을 3등분해 방 30칸을 만든 다음에 이 자그마한 방들을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세주었습니다. 집을 빼앗는 것도 뻔뻔한데 쪽방을 세놓아 백성의 등골까지 빼먹는 악랄함이라니. 이 쪽방 비즈니스로 재미를 본 악독한 부동산업자의 이름은 윤태연으로, 그는 당시 한양을 방어하고 임금을 호위하는 부대인 어영청이라는 기관의 대장이었습니다. 종 2품까지 올라놓고서도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걸 보니 악마가 따로 없죠.
그런데 한양 집값이 이리도 비싸다 보니 직접 집을 살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그마한 방에라도 새들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한양에서 근무하는 관리들이었습니다. 지방에 살며 죽어라 공부해서 마침내 과거에 합격해 부푼 기대를 안고 한양 입성에 성공한 초임 관료들. 그런데 이들이 돈이 많았으면 애초에 지방에서 살질 않았겠죠. 돈 없는 초임 관료들은 주로 허름한 집에 새를 얻어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넉넉치 않은 자들은 출퇴근 거리가 걸어서 1시간이나 되는 먼 지역에 새를 얻기도 했는데요. 어쩐지 오늘날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이들이 출세해서 고위 관료가 되면 누구나 한양에 집 한 채씩은 짓고 살았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위 관료가 돼도 새빵살이를 면치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1,000원짜리 지폐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인 이황이 그랬는데요. 그는 정삼품직인 성균관 대사성,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총장의 자리에 올라서도 새빵살이를 면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방에 거대한 농장을 갖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런 이황도 새빵살이를 했으니 그보다 직위가 낮은 관료들이야 안 봐도 뻔하죠. 그럼 이렇게 비싼 한양에서 어엿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열심히 노력해 돈을 번 사람들도 있을 테고 백성을 수탈해 악착같이 돈을 모은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금수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수저들 중에서도 최고봉은 바로 왕의 자손들이었는데요. 세자를 제외한 왕의 자손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궁궐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면 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왕은 자식들에게 선물로 한양에 집 한 채를 해줬는데요. 자, 그런데 앞서 말했듯 한양에 살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한양 땅은 한정돼 있으니 그 좁은 땅에 수많은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많은 집들은 다 주인이 있는 집들인데 왕은 과연 어떤 집을 자식들에게 준 걸까요? 바로 새로 지은 집입니다. 아니, 한양 땅은 이미 빽빽하게 집이 지어져 있다면서요. 그럼 어디다 새로 집을 지었을까요? 바로 있는 집을 허물고 지었습니다. 누구 집을요? 백성과 양반 집을요. 왕이잖아요. 그냥 짓고 싶은 데다가 거기 사는 사람들을 내쫓은 다음 민가 2, 30채를 허물어버리고 으리으리한 새 집을 지어서 왕자랑 공주들이 살게 했다고 하네요. 한편 요즘 뉴스에서 종종 어린아이가 몇십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거 보셨나요? 뭐 부모가 부자라 세금 낼 거 다 내고 합법적으로 넘겨준 거라곤 하지만 그래도 서울에 집 한 채 없는 입장에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배가 아픈데요.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율곡 이이가 미성년자 때 주택증여를 받았습니다. 이이는 고작 14살 때 부자 외할머니로부터 한양에 있는 기와집과 밭을 물려받았는데요. 물론 이이가 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이유는 그가 타고난 천재였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이의 천재성을 알아본 외할머니는 다른 모든 자녀, 손자들을 제치고 이이에게 재산을 물려주며 본인이 죽으면 직접 제사를 지낼 담당자로 선정했는데요. 덕분에 이이는 평생 돈 걱정 없이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 이이는 29세의 나이로 한 해에 생원시의 초시, 복시, 진사시의 초시, 대과의 초시, 복시, 전시에 모두 장원급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임용고시,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 등 보통 사람들이 3년에서 5년씩 공부해서 합격할까 말까 하는 시험을 같은 해에 전부 수석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오늘은 이렇게 조선시대 한양 집값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선의 정치사만 다뤄왔기 때문에 사회 문화 쪽으로도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걸 첫 번째 주제로 삼을까 고민하던 중
마침 우리는 투기의 민족입니다의 책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책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한양 집값과 관련된 조선의 사회상을 시작으로 소금 장사, 인삼 장사, 대부업 등으로 크게 돈을 번 조선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조선 말기에 금광, 주식 투자, 선물 거래 등으로 일확천금을 노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투자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읽기 쉬운 문체로 적혀 있기에 책이 술술 넘어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더라고요.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으며 또 어떻게 망했는지 조선시대의 투자 그리고 경제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조선시대의 사회, 문화와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책도 꼭 사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